콘텐츠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전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아유, 별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합니다. 너무 잘 나가세요. 예, 네. 보도에 이미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SBS에 MC로 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축하는 드리는데 덩달아서 현근택 변호사님도 지금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신호등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우리 세트니까 같이 이제 여기 승진해서 가는 거고 저는 이제 승진해서 가는 거고. 근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왜 안 하신대요? 저를 떠나도 그 자리 지켜주셔야지. 예. 아니, 맨날 안 나오고 저만 맨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래도 아무래도 맛수가 있어야 훨씬 더 재밌으니까. 하여간 두 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시작을 하죠. 예. 승진하신 분 먼저. 예, 승진하신 분 먼저. 저는 원래 사석에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아침을 항상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영은 달라도 워낙 얘기도 잘 통하고 현근택 변호사님 워낙 사람이 좋으세요, 인간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었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제가. 형 고마웠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니 그 승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고맙다는 건 우리 앵커님한테 해야 되는데 저한테 고맙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찌 보면 이제 대타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랑 짝꿍을 해야 하는데 들었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렇죠. 재밌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어쨌든 배려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다른 자리에서 어떤 데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0987님 두 분 화기애애하네요. 브로맨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오늘 화기애애하게 김태현 변호사도 국민의힘 빨간불, 현근택 변호사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빨간불. 이건 짜셨습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또 이심전심으로 또. 왜 국민의힘하고 가로치고 사람들 이러면서 빨간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빨간불 하셨는데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파란불이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당권 주자들 누구 개개인 하나 빨간불 파란불 할 계제는 아닌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대 지상 과제는 내년 대선 승리거든요. 그렇겠죠.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에 이긴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시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건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아싸리판이라는 거. 아싸리판. 거기 조금만 있어봐라. 몇 개월 동안 난리도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마시던 우물에 못 풀고 가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걸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당권 경쟁에서 중진들의 당권 경쟁이 있고 그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들은 원내대표 경선, 당대표 경선, 후보 경선이 있으면 나름대로 다 자기 입장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가 나오면.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부터 있었던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부정하는 그 발언들. 그건 좀 심했죠.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서 의견을 쓴 게 아니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거든요. 사실 대정부질문에 그거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 먹고 한 거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선위원회다가 부산시장까지 했던 초선 의원이 실수한 게 아니고 그럼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움직임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를 들면 이번에 사실은 서울과 부산에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주셔서 대승을 한 건데 그때 표를 줬던 중도 유권자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아이고 어려울 때 언제 됐다고 지금 이긴 지 보름 만에 저 소리가 나와. 아이고 내년에 대선을 두고 보자. 안 이러시겠어요?
정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힘이 참 쉽게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정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서병수 의원이 어쨌든 친박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부산 지역이지만. 근데 사실은 많이 나간 거죠. 사면이야 뭐 기존에 어쨌든 처벌받거나 탄핵된 걸 인정하고 전제로 나가는 건데 탄핵이 잘못됐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재에서 결정한 건데 어찌 보면 입법, 사법, 행정기 다 동원된 거거든요. 동원이라기보다는 예. 동의한 거거든요. 국민 전체가. 예. 그걸 부정한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예. 한참 좀 멀었다 생각되고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처음에 대통령한테 제안했다 그러는데 박형준도 사실은 이명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사실은 친이 친박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평소에 갖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뭐 혁신도 하고 개혁도 하고 뭐 5.18도 무릎도 꿇고 정강정책 변경하고 했지만 예. 친이 친박에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현근택 변호사님은 왜 주호영 딱 꼭 집어서 주호영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서 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원내대표고 비대위원장 뭐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차기 당대표 될 걸로 유력했었어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었고. 예. 그런데 두세 가지 말을 했죠. 안철수랑 작당해서 어쨌든 안철수를 만들어주려고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 시키려고 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성과로 만들어서 이제 당대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날 나갈 때도 앞으로 다시 올 일 없게. 예. 그 말이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많은 의미가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고문이나 맡아다 주시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뒷방에 나가 계시죠. 우리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오지 마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에 상당히 이제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 지금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마 원내대표가 뭐 영남권에서 된다 그러면 주영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의 좀 지지율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만 예. 지금 이런 탄핵 부정이라든지 뭐 사면 얘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여론이 많이 안 좋거든요. 예. 특히 2030 세대들이 부정적이란 말이죠. 이번에 예.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그러면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또 1등 공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될 수 있냐 없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사는 아니고. 큰 관심사는 아니고. 예. 네, 왜냐하면 뭐 차기 당대표라는 게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대선 경선판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후보가 선출되면 어쨌든 선대위하고 후보 중심으로 당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뭐 작당 뭐 이런 발언들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제 거기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죠. 예. 근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정말 안철수 대표와 작당을 해가지고 뭐 후보를 안철수 대표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들 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은 언젠가는 합쳐서 대선을 같이 치러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예. 제가 항상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보가 누가 돼서 서울시장 이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대선을 위해서 야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돼가지고 야권 재편 폭을 넓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작당이다. 당을 대체 이렇게까지 저는 매도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고 예. 그리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비대위 때 다시는 모신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게 네. 어떤 흐름과 어떤 뉘앙스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갔는데 비대위원장은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은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일타 강사 필요 없이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치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 그렇게까지 뭐 가슴에 맺힐 일인지 그럼 안 나가시고 그냥 더 당대표 도전하시면 되지. 나가시는 분이 본인이 나가신 거잖아요. 예. 그거 안 나가셔야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예.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갈게.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그러고 나가신다면 왜 안 잡느냐고. 그런 스타일 아니신 건 알잖아요. 원래 제발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 몇 번 해야 그냥 그래 한번 내가 가볼까 이런 스타일인 거는 뭐 대한민국 다 아시는데 저는 근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썩 내키지 않거든요. 예. 물론 합당하겠다고는 했지만 예. 시간 질질 끌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당원들도 조사해봐야 된다, 뭐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 뭐 사실은 뭐 안철수 대표가 당원들 뜻에 따라서 뭘 한 적은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있는지. 근데 사실 가기 싫거든요. 예. 가면 먹힐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 탄핵 부정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어쨌든 도로 영남당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 한국당 나오면 잘 됐다. 우리가 개혁하고 바뀌어야 우리가 합당하는 의미가 있지. 뭐 그렇게 도로 한국당, 도로 영남당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우리 핑계거리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합당 문제 쉽지 않게 가는 국면으로 아주 좋은 핑계거리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에서 합당회장 의지연전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만 이게 무슨 뭐 지분을 요구한다 이런 건 아무 요구할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협위원장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예. 예? 뭐 지분 요구한다 이런 거 무슨 뭐 채무 승계 이거는 정말 큰 문제는 아닌 거고. 예. 다만 어찌 됐던 간에 모양새는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보면은 비대위원들 다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주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아마도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원외 비대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은 여의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이 좀 맞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선거 전에 합당하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공동 운영 그것도 어쨌든 정무부 시장 보내면서 어느 정도 약속은 서로도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 간의 약속은 실현돼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지금 저 안 한다. 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러고 있으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도 저희가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걸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까지 밀리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예. 그러면 합당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건 양측의 니즈가 맞는 거예요.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경선 과정 거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제3지대의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의 저 조직과 뿌리 깊은 당원 여기가 융화되지 않으면 본인이 앞으로 있을 큰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고 예. 국민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 단일화를 하겠냐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면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안철수가 독립적으로 나오면 15에서 20%는 가져갈 텐데 이거 어렵다. 안철수를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건 차기 대선에서 제일 큰 변수를 제거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 국민의힘에 있는 저 중진 의원들하고 대선 후보급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합당에 대한 양측의 니즈는 맞는 거다. 다만 지금 차기 전당대를 앞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간 초선 비대위원들의 좀 반대가 있어서 예.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마지막으로 언제쯤 움직일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걸 뭐 현근택 변호사한테 물어볼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어쨌든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표현을 하면 아싸리판. 예. 이걸 지켜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 안철수 대표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책은 더 체급이 큽니다. 정치는 지도니까. 예. 그리고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 들어가면 좋은 집에 좋은 모양새로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어갈 때 그 기세를 가지고 대선까지 쫙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진행자가께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 가서 똑똑 들어갈게 할 수 있겠어요? 탄핵 부정이다 이러고 있는 이 난리판인데. 진행자 되더니 말 엄청 많아졌네. 예. 저는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랑 비슷한 입장일까요? 윤석열 총장도. 왜냐하면 지금 탄핵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물론 윤석열 총장이 탄핵시킨 건 아니지만 탄핵의 1등 공신이죠. 어차피 그렇죠. 수사하고 이랬으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보면. 맞잖아요. 그러네. 예.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명박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바뀌거나 혁신하기 이 프레임을 저는 아마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잘 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으로 안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못 갈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